네,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이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그 초고속 성장을 위한 질문 3가지. 자, 이렇게 튜멘토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미니 멘토링이에요. 미니 멘토링인데 이거는 거의 이제 실전적인 게 들어가 있죠. 실전적 경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들려주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활용하세요. 매일 활용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이제 사고방식을 통제하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그 원장님의 사고방식이 자꾸 원상복구가 됩니다.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값이에요. 전국에 있는 그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그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그 물리적인 시간을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방식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스스로 안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부터 하겠어 그러지만 당장 오늘 일과 마치게 되면은 늘 쉬던 대로 쉴 거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월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 그 이상의 성장도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초고속 성장을 원한다면 오늘 얘기해주는 거기 질문 3가지가 핵심이긴 하지만 여기 튜멘토이죠. 튜멘토링이라고 할게요. 튜멘토링을 매일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음성만 들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거나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 쓸데없이 재밌는 것 듣지 말고 그냥 재미없더라도 제 거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사고방식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본인의 뇌를 자꾸 세팅하세요. 그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시기를 꼭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고속 질문 3가지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초고속 성장을 위한 질문 3가지를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은 주제 파악이라는 게 항상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이죠. 간단한 말로. 자기를 아는 거. 그러니까 이제 또 자꾸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타인지 자기객관화. 이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돼야 돼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추상적으로 정하지 말고 본인이 목표로 해서 나가고자 하는 상태를 갖다가 정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뭐 슈퍼 선생님이야. 나는 슈퍼 선생님이다. 그런데 이제 슈퍼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슈퍼 선생님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1분 동안. 1분도 못 씁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지.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라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 파악하는 시간을 매일 아침 1분만 하세요. 1분만. 1분도 시간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고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초고속 성장을 위한 질문 3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이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초고속 성장 질문 3가지. 성장 질문 3가지. 사실상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그 don't입니다. don't고요. 두 번째가 must고요. 세 번째가 can's입니다. can's. 합쳐가지고 이제 DMC가 나오죠. DMC를 하시면 됩니다. DMC. DMC. 아주 멋집니다. DMC.
도대체 그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별거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츠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낭비는 누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본인이 시간 낭비하는 것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 행동을 제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영상 시청 중에서 오락 시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청할 때 이거 시청할 바에는 지겹더라도 튜멘토의 얘기를 듣자로 바꿉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 거 같은 거 계속 듣다 보면은 지루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빡빡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상태를 풀고자 자꾸 재밌는 걸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멘탈이 잘 모아졌다가 결국에는 원점이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듣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락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력,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고속 성장에 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면 안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의 개수를 많이 늘려가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D가 최고일 때, D가 최고잖아요. D가 최고일 때 어떤 상태가 빠지냐면은 이때가 바로 이제 완벽한 자유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의 상태, 풍요의 상태, 행복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걸 만끽하려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 지금과 같은 거기 영상을 안 찍어도 됩니다.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됩니다. 안 찍어도 되는데 왜 찍고 있냐? 왜 찍고 있냐?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 때문에 그냥 찍는 겁니다. 왜냐면 원장님들이 어떤 거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옆에서 누군가 24시간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인간은요, 좋은 말로 한 말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해서 말을 듣는 인간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생 중에도 거의 없습니다. 좋은 말을 했을 때 듣는 척을 하죠. 언제만 듣냐? 본인이 지금 당장 추구하고 있는 달콤한 이익하고 맞물려질 때, 달콤한 이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원적인 욕망하고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좋은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이 멘토링 듣는 것도 뭐 때문에 제가 시키는 거죠? 원장님 그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알아서 안 듣습니다. 근원적인 그대의 욕망이랑 관련되어 있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함에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어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달콤한 것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걸 들으면은 그대한테 제가 매달 1,000만원씩 주겠다. 그럼 들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1,000만원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을 스스로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을 갖다 세뇌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달콤함이 없으면 상상력으로 달콤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섭취해야 될 거를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인간은 좋은 말로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항상 나쁜 말로 해야지만 인간은 말을 듣습니다. 지랄을 해야지만이 말을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제 원만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로만 원장님한테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원장님도 편안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원장님이 변화를 안 해요. 변화를 안 한다는 뜻은 뭐다? 원장님의 수입이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지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지랄을 해야지만이 원장님이 변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조금 잘난 척을 하거나 조금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실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적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뭔가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수능 영어 1등급도 맞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영어 3등급짜리가 영어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영어 뭐 3등급이라도 영어는 잘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영어 1등급이 그거보다 영어를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수능 영어 3등급의 강의를 들읍니까 안 듣습니까?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원장님 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겠지만 원장님의 상태를 뛰어넘으려면은 원장님 동료의 말도 잘 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동료니까 거기서 거기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절친들, 원장님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한테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능 3등급은 수능 1등급을 초월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스로가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 45세, 55세까지 지금 상태로 살아왔는데 저한테 몇 마디 듣고 저한테 몇 마디 팁을 듣는다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닉네임 하는 거 하라고 그러면은 뭐 일주일 내내 하고 있질 않나. 일주일 한 다음에 좀 정정하는 거 가르쳐 주면은 또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질 않나. 그러면서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죠? 월천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럼 한대. 근데 월천은 하고 싶은데 변화는 하기 싫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본인이 벌고 있는 돈이 월 300이라 그러면 월천을 하려고 그러면 2배가 넘고 3배가 넘는 건데 그럼 변화가 3배 이상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빠른 기간 내. 그러면 변화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면은 안정적일까요? 지금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안정적이지가 않고 맨날 불안하죠. 맨날 불안한 상태, 맨날 문제투성이 문제가 막 나오겠죠. 그 문제를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그 답변이 나옵니다. 요새 뭐 수업 중이라고 바쁘다. 또 툭 하면은 뭐 때문에, 또는 애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직도 간절하지가 않구나. 간절하지 않으니까 지금에 만족하시는구나. 그럼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 저도 그런 마인드를 먹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마인드를 먹으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되죠? 더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상복귀가 되죠. 원상복귀가 되고 점점 더 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 하세요? 이거 해봐도 효과 없네.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피드백 받은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된 상태에서 저한테 어떤 전략이나 치고 나가는 방법이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만 제가 얘기하면 원장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좋아하기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천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콜렉터가 되는 거예요. 콜렉터, 수집가, 방법 수집가.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장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원장님들은 저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넘버원은 시간을 좀먹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자신의 뇌를 좀먹는 행동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압니다. 뭘 안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알아요. 뭘 안 해야 될지 명확히 본인이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must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숨 쉬어야 됩니다. 그죠? 밥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돈을 버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죠? 이 머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어때요? 머스트가 할 게 너무 많으면은 삶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지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있으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교육생 들어왔으니까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학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가서 예스맨 역할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집에 가서 뭐 와이프가 있던 남편이 있건 뭐라 그러면 또 응대도 해야 되고 그렇게 온갖 사방이 할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줄여만 나가야 됩니다. 원장님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제 멘토링을 듣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원장님 스스로 멘탈 관리가 안 되거든. 멘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제자리잖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돈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캔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덕목이 뭐냐면 그 안 해도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같은 거는 하이라이트도 안 봅니다. 결과만 봅니다. 궁금하니까. 아, 결과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결과 보는 데는 뭐 1분도 안 걸리고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순간 클릭을 할 때가 있어요. 순간 클릭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끌려서 제목에 낚여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제가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냐? 아, 이거 들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멘토링을 듣는 게 낫겠네. 그리고 바로 멘토링을 듣습니다. 멘토링은 지금 제가 만든 것도 듣기도 하고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한테 세뇌시키는 거죠. 그걸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컨트롤링 합니다. 왜냐면 저도 더 올라가고 싶거든요. 올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저의 뇌를 통제해야 되거든. 근데 제 뇌를 통제하는 거는 본능에 이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뇌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은 너무나도 배짱이 좋지. 아무런 것도 안 하면서 자신의 뇌가 업그레이드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큼 참 말도 안 되는 것랑 관계없죠. 수능 영어 1등급 문제는 풀고 싶은데 1등급의 두뇌를 갖기 위한 훈련은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원장님들의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오늘 하루 생일하면서 don't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가를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게 don't를 늘려가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러면은 굉장히 그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을 것이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DMC에서 특히 D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원장님 머릿속의 개념을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초고속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럼 초고속 성장을 한다는 거는 초과량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초과량의 변화가 온다는 거는 문제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고 또 위험성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랑 똑같다고. 그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면서 안정성을 찾는다.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원장님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은 이 불안정 속에서 전진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장이다. 성장.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 기껏해야 이제 300에서 400, 뭐 좀 잘 버시는 분, 5, 600 버시는 분 있는데 거기서 암만 못해도 2배에서 때로는 3배, 4배 이상 점프해야 되면은 변화의 사이즈가 최소한 2배, 3배가 돼야 되는 거고 최소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보다 10배 이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되고 문제의 크기도 더 커져요. 원장님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문제까지 만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게 바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는 성장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맨날 똑같은 거 하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그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똥이 다르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게 너무나도 웃긴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닙니까? 이해됐죠? 똑같은 재료를 넣었으면 결과도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게 지금 원장님들이 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 예쁜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 여자를 갖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리가. 그 여자에 대해서 망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쁜데 착할 것이다. 못될 것이다. 이해됐어요? 이런 망상을 하지 말라고요. 제가 깨우치고 있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예쁜 여자는요. 예쁜 값을 합니다. 예쁜 값을 한다고요. 돈 많은 여자는 돈값을 합니다. 돈값을 해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예쁜 여자는 평균치보다도 예쁜 값을 더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그 예쁜 값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 예쁜 값에 대해서 지불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죠? 돈 많은 여자는 돈값을 해줘야지. 돈 많은 여자가 원하는 그 돈값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우리 모태솔로들이나 찐따 같은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하죠? 예쁜 여자 앞에 가서 착함 코스프레를 합니다. 왜 착함 코스프레를 하는지 알아요? 자신이 외모로 안 되고 경제력으로 안 되고 착한 인성으로 승부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인성은요, 가격이 0원이에요. 0원. 대입을 보세요. 대입 보면은 인성평가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인성평가는 그냥 기본값이잖아. 인성이 좋다고 누가 대학을 뽑아줘요. 보는 건 성적이에요. A라는 명문대학이 인성을 96% 발휘한다. 그럼 전원이 96%예요. 나머지 4%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 인성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가격이 0원이라고요. 0원. 근데 그 착함 코스프레 하는 게 0원인데 예쁜 애한테 이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예쁜 애들은 예쁜 값을 하기 때문에 또 예쁜 값처럼 얘기해 주잖아. 저는 착한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다는 것은 자신의 예쁜 값을 감당하면서 또 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남자들이? 찐따 같은 남자나 모태솔로 남자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주제 파악이. 이해됐죠? 그럼 초고속 성장이, 이게 예쁜 여자나 미남인데 미남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 원장님들, 미남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미남 값을, 그대가 미남만큼 더 이쁘거나 아니면 미남을 갖다가 너한테 오게 할 수 있는 뭐 스폰을 갖고 있다거나 뭔가 있다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신데렐라를 꿈꾸면서 착한 코스프레 하면은 나의 착한 성품에 반해서, 나의 매력에 반해서 미남이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망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망상이지. 이제 나이가 좀 드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포커스가 보일 거 아니에요. 망상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뭐 내면이 중요하지 외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딴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응? 내면을 아무리 갖고 봐, 어떻게 하는데 내면이 아름다운지를. 행동을 보면 안다. 그 행동 보고 판단하려면 오래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리냐고. 결론 나왔죠. 결론 1. 무조건 외모야. 외모가 일단 딱 봐가지고 소화할 만 해야 돼. 상대편이 봤을 때 소화가 돼야 된다고. 내가 너를 메인 디쉬로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뭐 사이드 디쉬로 별미 정도로 한 번은 먹어보겠어. 이런 느낌. 그래야지 만남이라는 게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남에서 성립되는 게 뭐야? 외모. 외모 아니에요? 외모잖아. 이게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러시아 애들이나 동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 가꾸는데 진심이에요. 앞에 나갈 때도 그렇고. 그게 잘못된 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서 경쟁력을 얻는 거잖아. 착함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했냐? 가장 알아듣기 편한 게 남자하고 여자 간에 데이팅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편해요. 정말 잘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럼 초고속 성장이 본인이 원하는 거지. 남자 원장 입장에서는 울트라 슈퍼 미인을 얻는 거고, 여자 원장님 입장에서도 울트라 슈퍼 미남을 얻는 거라고. 그러면 예쁜 거니까 예쁜 값을 해야 된다고. 예쁜 여자를 만나니까 재산 탕진할 정도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야. 네가 그만큼의 매력이 없다면, 그대가 그만큼의 매력이 없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로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착한 값으로 지불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학원 운영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착한 걸로 막 비즈니스를 막 승부하려고 그래. 우리 학원은 뭐 아이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학원이 어딨냐고. 그 다음에 맨날 하는 얘기 뭐야? 무한보충. 알 때까지 가르친다. 그렇게 안 하는 학원이 어딨냐고. 다 그렇게 하지.
응?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 예쁜 여자 앞에 가서 착한 짓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생기겠어. 뭐가 아무것도 안 생기지.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진짜 본인이 갑이 될 정도의 외모인데, 응? 상상해봐. 갑이 될 정도의 외모인데 본인보다 훨씬 떨어지는 외모의 소유자가 와가지고 엄청 착한 짓을 한다고 지금 상상해봐. 옆에서. 그러면서 자기한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상상해보라고. 그 사람 받아줄 거냐고. 안 받아주지. 안 받아주잖아. 근데 왜 본인이 지금처럼 살면서 초고속 성장이 될 거라고 믿냐고. 응? 이게 그대가 원하는 울트라 슈퍼 미남 미녀인데,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게 착함 코스프레가 아니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를 외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가 외쳐요. 전 세계인이 전체가 외친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두뇌를 갖다가 예쁜 값을 할 수 있게 바꾸라고. 매일같이. 그게 뭐야? 그게 주제 파악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이해됐어요? 오늘부터라도 계속 뭘 하면 안 되는가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이해됐습니까? 여기다가 제가 펜으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예쁜 것은 예쁜 값을 치러야 한다.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립서비스에 속지 말라고. 올림픽은 참가의 의미가 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 다 메달 달라고 혈안이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참가의 의의가 있어. 또 거짓말 좀 해볼까요? 올림픽은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 아니 올림픽 1회부터 지금까지 정치하고 무관된 올림픽이 한 개라도 있냐고. 올림픽은 100% 정치와 관련돼 있지. 응? 정치 쇼가 올림픽인데. 현실을 보란 말이야. 립 서비스를 보지 말고. 립 서비스에 그 뇌가 망가져가지고 원장님들이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 초고속 성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질문 3가지를 꼭 하세요. don't 하지마, 안 해도 되는 거, must 꼭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말 안 해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점점점 늘려가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